나는 결혼식장에서 마이크를 쥐고 소리쳤다. 오빠, 내 신부가 내 남동생과 침대에서 뒹굴고 있었어. 여기 사진 봐. 플래시가 터지며 객석이 얼어붙었고 신랑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순간 나는 후회라는 단어를 아직 몰랐다. 하지만 그 폭로는 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내는 지뢰를 밟은 시작이었다.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입술을 깨물며 메이크업을 고쳤다. 붉은 립스틱이 번져서 마치 피처럼 보였다. 결혼식은 내 오빠의 것이었다. 오빠, 김민준. 우리 가족의 자랑거리, 성공한 변호사, 항상 완벽한 미소를 짓는 그 남자. 그리고 신부, 이지은. 그녀는 내 전 애인이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오빠의 신부가 된 지 3달 전까지 내 애인이었다. 지은과 나는 대학 시절부터 7년을 함께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에서 시작된 사랑, 한강변에서 나눴던 속삭임, 함께 꿈꿔온 미래. 하지만 그 모든 게 산산조각 난 건 내 남동생 김태준 때문이었다. 태준은 내 이복동생. 엄마의 재혼으로 생긴 피부치지만 우리는 항상 가까웠다. 아니, 가까웠다고 믿었다. 태준은 어렸을 때부터 그림자처럼 나를 따랐다. 누나, 나만 믿어. 그는 항상 그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다. 지난달, 우연히 태준의 핸드폰을 봤을 때였다. 지은과의 메시지, 사진들. 그들은 이미 반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민준 오빠는 너무 바빠. 너처럼 자유로운 태준이가 좋아. 지은의 그 말은 칼날처럼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나는 울지 않았다. 대신 계획을 세웠다. 복수는 차가운 요리라고 누군가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결혼식장에서 모든 걸 폭로할 거야. 오빠에게 진실을, 가족에게 배신을, 그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상처를. 그날 나는 붉은 드레스를 입었다. 검은색으로는 너무 어두웠다. 붉은색은 피와 열정을 상징하니까. 장례식 같은 결혼식을 만들기 딱 좋았다. 식장이 가득 찼다. 서울의 고급 호텔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그곳. 하객들은 웃음소리를 터뜨리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오빠는 턱시도를 입고 서 있었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지은은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빛처럼 아름다웠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을 알았다. 그 안에는 죄책감이 숨어 있었다. 태주는 신랑 보디로 신랑 측에 섰다. 그의 시선이 나를 스쳤을 때 나는 미소를 지었다.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이 될 거야, 태준아. 의식이 시작됐다. 사제가 사랑의 맹세를 읊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객들의 시선이 모였다. 잠시만요. 내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다. 나는 무대로 올라갔다. 오빠의 눈이 커졌다. 수연아, 뭐해?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나는 핸드폰을 연결했다. 프로젝터가 켜지며 화면에 사진들이 떠올랐다. 지은과 태준의 키스, 호텔 침대, 속삭이는 메시지들. 이게 뭐야? 오빠의 목소리가 떨렸다. 객석이 소란스러워졌다. 누군가 비명을 질렀다. 어머니가 쓰러질 듯 비틀거렸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누나, 왜 그래? 이건 오해야. 그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지은은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 오빠, 아니야. 수연이가 미쳤어. 하지만 사진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차갑게 웃었다. 미쳤다고. 내가 내 사랑을 훔쳐간 게 미친 짓 아니야? 오빠, 미안해. 하지만 진실은 숨길 수 없어.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오빠가 지은의 팔을 붙잡고 소리쳤다. 설명해. 이게 무슨... 지은은 흐느끼며 태준을 노려봤다. 태준은 도망치려 했지만
하객들이 막아섰다. 혼란이 절정에 달했다. 나는 내려와 어머니를 부축했다. 그녀의 눈물은 뜨거웠다. 수연아, 왜 이런 식으로?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게 복수였다. 공정했다. 그들은 나처럼 아파야 했다. 하지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알았다.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오빠의 전화가 왔다. 수연아, 너 때문에. 지은이가 자살 시도했어. 그의 목소리는 무너져 있었다.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자살. 그건 예상 밖이었다.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거울 속 내 얼굴이 일그러졌다. 붉은 립스틱이 번진 채로 피처럼 흘렀다. 그날 이후 내 인생은 회오리 바람에 휘말렸다. 오빠의 결혼식은 취소됐다. 지은은 병원으로 실려갔고 태주는 집을 나갔다. 어머니는 나를 원망했다. 내가 왜 그랬어? 가족을 망쳤어. 그녀의 말은 가시처럼 박혔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그는 항상 그래왔다. 재혼 후 태준을 받아들인 그 사람, 가족의 화합을 위해 모든 걸 참아온 사람. 하지만 이제 그 화합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직장에서도 고립됐다. 나는 광고 에이전시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다. 서울의 번화가, 압구정 로데오 거리 근처 사무실. 동료들은 수근거렸다. 김수연, 그 결혼식 사건 봤어? 미쳤어? 클라이언트 미팅에서조차 내 제안서가 무시됐다. 감정적으로 불안정해 보이네. 상사의 말이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럴 리가요? 오히려 더 날카로워졌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이 찾아왔다. 지은의 창백한 얼굴, 태준의 공포에 질린 눈, 오빠의 무너진 목소리. 그리고 그 끝에 내 손에 쥔 마이크. 이게 복수야. 나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왜 이렇게 공허할까? 복수는 달콤해야 했다. 영화처럼 적들이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는 장면? 그런데 현실은 달랐다. 지은의 자살 시도는 뉴스가 됐다. 유명 변호사 김민준의 결혼식, 신부 자살 미수로 파국 익명의 제보로 내 이름도 실렸다. 신부의 전 애인, 폭로 주동자.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다. 누나, 만나자. 설명할게.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겨울바람이 차가웠다. 태준은 후드를 푹 눌러쓰고 왔다. 누나, 미안해. 지은 누나가 나를 유혹했어? 내가 약했어.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나는 차갑게 물었다. 약했어. 7년 동안 내 옆에 있었으면서. 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가족이잖아. 용서해줘, 가족.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가족이라서 배신한 거지? 이제 가족은 끝났어. 나는 그를 때리지 않았다. 대신 더 잔인한 말을 했다. 내 미래는 끝났어. 오빠가 내 장학금을 끊을 거야. 내 꿈, 변호사 되는 거? 포기해. 이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누나. 왜 그래? 왜? 그게 복수의 맛이었다. 하지만 돌아서며 나는 느꼈다. 내 발걸음이 무거웠다. 이게 정말 공정할까? 집으로 돌아오니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다. 수연아, 왜 그랬어? 지은이는. 그녀는 변했다고 했어? 과거는 잊자고 잊자고. 나는 소리쳤다. 오빠, 그 과거가 태준이야. 내 동생이. 오빠는 한숨을 쉬었다. 태준이도 피해자야. 지은이가 먼저 다가갔대. 이 피해자.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럼 나는? 나는 누구야? 오빠는 나를 안아주려 했지만 나는 밀쳤다. 접촉하지 마. 내 가족 놀이는 이제 끝이야. 그날 밤
나는 지은의 병실을 찾아갔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다. 팔에 붕대가 감겨 있었다.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나는 침대 옆에 앉았다. 죽으려 했어? 그게 내 복수야. 지은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수연아, 너도 알잖아. 사랑은 미친 짓이야. 태주는. 그는 자유로웠어. 민준 오빠처럼 완벽하지 않았어.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자유. 그 자유로 내 인생을 망쳤어. 지은의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하지만 너도 후회할 거야? 그 말은 예언처럼 들렸다. 병원을 나서며 나는 알았다. 복수는 나도 삼켰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용서. 불가능했다. 더 깊은 어둠으로 가는 길? 그게 보였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태준이 사라졌다. 그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편지 한 장. 누나, 미안. 다 내 탓이야. 떠날게 어머니가 울부짖었다. 태준아,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사라짐. 그게 내 복수의 결과인가? 태준의 실종은 가족을 파괴했다. 경찰이 왔고 수색이 시작됐다. 오빠는 사무실을 빼고 전국을 돌아다녔다. 태준이 왜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먹지도 않았다. 수연이 탓이야. 내가 폭로 안 했으면 그녀의 원망은 매일 쏟아졌다. 나는 거울을 피했다. 내 눈은 더 이상 반짝이지 않았다. 서울의 겨울은 차가웠고 내 마음은 더 차가웠다. 직장은 해고 통보를 줬다. 이미지 문제야. 이해해. 상사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 웃기지도 않았다.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홍대 거리, 젊은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치는 그곳. 하지만 내 미소는 가짜였다. 손님 한 명이 물었다. 언니, 왜 그렇게 슬퍼 보여? 나는 웃었다. 연애 문제지. 그러나 속으로는 태준을 찾고 있었다. 그의 친구들, SNS, 모든 걸 뒤졌다. 그는 제주도로 갔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비행기를 탔다. 제주의 바다는 푸르렀지만 내 마음은 검었다. 현지에서 태준의 친구를 만났다. 태준이. 요즘 연락 없어. 스트레스 받았나 봐. 스트레스. 내 폭로 때문이었다. 나는 친구의 눈을 보며 물었다. 태준이가 자해한 적 있어. 친구는 고개를 저었다. 글쎄. 어렸을 때부터 누나 그림자에 사는 애였어. 그 말은 칼이었다. 태준은 나의 그림자였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재혼 후 그는 나를 동경했다. 누나처럼 되고 싶어 학교에서 왕따 당할 때 내가 도와줬다. 그런데 왜 배신했을까? 제주에서 돌아오며 나는 생각했다. 복수는 잘못된 적을 골랐을까? 지은. 태준. 아니, 진짜 적은 나 자신인가? 집에 도착하니 오빠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손에 태준의 편지가 쥐어져 있었다. 수연아, 태준이가 살아있어? 하지만 그는 울었다. 그 애가 자책해. 내 탓이 아니야? 우리 모두 탓이야. 오빠의 포옹은 따뜻했다. 오랜만이었다. 나는 그의 등을 두드렸다. 오빠, 미안해. 내가 너무 멀리 갔어? 하지만 그날 밤 지은에게서 전화가 왔다. 수연아, 태준이가 나한테 왔어. 그는 후회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우리가 다시 만나자고 해. 다시? 나는 소리쳤다. 미쳤어. 그럼 오빠는? 지은은 조용히 말했다. 민준 오빠는 나를 용서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너와 화해하라고. 화해. 그 단어가 역겹게 들렸다. 하지만 오빠를 위해 나는 동의했다.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은 여전히 아름다웠다. 수연아, 용서해. 그녀의 눈은 진심이었다. 태준은 아직 오지 않았다. 태준이는 시간이 필요해.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나를 배신한 이후에 지은은 한숨을 쉬었다. 너는 너무 강했어. 태준이는 약했어. 나도. 민준 오빠의 완벽함에 지쳤어. 태준이는 자유를 줬어. 강함. 그게 내 약점이었다. 나는 강하게 보이려 애썼다. 가족의 장녀, 성공한 누나. 하지만 그 안은 빈 껍데기였다. 우리는 울었다. 미안해. 나도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복수는 끝날 수 있을까?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태준이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수척했다. 누나, 그는 무릎 꿇었다. 용서해. 다 내 잘못이야. 하객들의 시선이 모였다. 아니, 이건 카페였다. 하지만 드라마 같았다. 나는 그를 일으켰다. 태준아, 왜 도망쳤어? 그는 흐느꼈다. 누나를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지은 누나를 사랑했어. 사랑. 그 단어가 모든 걸 설명했다. 나는 포옹했다. 바보. 가족이잖아. 하지만 그 포옹 속에 작은 균열이 있었다. 정말 끝난 걸까? 그날 저녁 오빠의 집으로 갔다. 그는 지은과 함께 있었다. 수연아, 와줘서 고마워. 우리는 저녁을 먹었다. 어색했지만 웃음이 나왔다. 결혼 다시 하자. 오빠의 말에 우리는 박수를 쳤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작은 그림자가 드리웠다. 태준의 눈빛, 지은의 미소. 뭔가 잘못됐다. 밤늦게 태준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누나, 고마워.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내 심장이 요동쳤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화해의 여파는 달콤했다. 오빠와 지은의 결혼식은 재개됐다. 이번엔 소박하게 가족만. 서울 근교의 작은 예배당. 나는 드레스 대신 청바지를 입었다. 이번엔 폭로 안 할게. 나는 농담했다. 모두 웃었다. 태준은 신랑보 뒤로 서 있었다. 그의 미소는 진심 같았다. 지은은 하얀 드레스를 입고 행복해 보였다. 오빠의 맹세는 감동적이었다. 지은아, 과거는 잊자. 미래를 함께. 하지만 결혼식 후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먼저 내 은행 계좌가 털렸다. 500만 원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흔적이 없었다. 해킹인가? 오빠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직감이 말했다. 누군가의 복수였다. 다음은 직장. 새로 들어간 회사에서 내 이력서가 유출됐다. 결혼식 폭로녀 댓글들이 달렸다. 저 여자 피해라. 정신 나갔어. 나는 태준을 의심했다. 그날 밤 그의 아파트로 갔다. 강남의 작은 원룸. 그는 술에 취해 있었다. 누나. 왜 왔어? 나는 소리쳤다. 너냐? 내 돈 훔친 거. 태준은 웃었다. 비웃음이었다. 누나, 아직도 의심해. 그날 내가 날 망친 거 잊었어. 그의 눈은 차가웠다. 난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후회 안 해. 그 말은 충격이었다. 후회 안 해. 나는 그를 때렸다. 뺨이 붉어졌다. 너 아직도 지은을. 태준은 피를 흘리며 웃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니야, 누나. 내 폭로가 범죄지. 나는 도망쳤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눈물이 흘렀다.
복수는 돌아왔다. 더 잔인하게. 다음 날 지은에게서 전화. 수연아, 태준이가 이상해. 어제 나한테 왔어. 다시 만나자고. 그녀의 목소리는 두려움에 떨렸다. 민준 오빠한테 말 못해. 나는 달려갔다. 지은의 집, 압구정 고급 아파트. 그녀는 창백했다. 그 애가 강제로 키스하려 했어. 강제? 내 피가 끓었다. 태준, 내가 미쳤어. 우리는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는 충격받았다. 태준이. 그럴 리가. 하지만 그는 태준을 찾으러 갔다. 태준은 사라졌다. 다시. 이번엔 제주가 아니었다. 부산. 그는 바닷가 모텔에 숨어 있었다. 오빠가 그를 데려왔다. 태준아, 왜 그래?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오빠, 미안. 그냥. 모든 게 엉망이야. 가족 회의가 열렸다. 어머니의 집, 오래된 한옥. 우리는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태준아, 솔직히 말해. 아버지의 말이었다. 태준은 울었다. 누나의 폭로 후, 난 무너졌어. 지은 누나를 탓했어. 그래서 접근했어. 하지만 진심이 아니었어. 거짓말. 그의 눈은 달랐다. 지은은 떨었다. 태준 씨, 제발 그만해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태준의 복수였다. 내 폭로에 대한. 그는 나를 파괴하려 했다. 돈, 직장, 이제 가족. 나는 소리쳤다. 태준아, 그만해. 내가 원하는 게 뭐야? 그는 나를 봤다. 누나처럼 강해지고 싶었어. 하지만 너처럼 될 수 없었어. 그의 말은 절박했다. 동정심이 들었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밤에 나는 혼자 산책했다. 남산 타워 아래 불빛이 반짝였다. 서울의 밤은 아름다웠지만 내 마음은 어두웠다. 복수는 순환한다. 내가 시작한 그 순환. 어떻게 멈출까? 핸드폰이 울렸다. 익명의 번호. 김수연 씨, 내 비밀이야. 폭로할까?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비밀. 어떤 비밀? 메시지 사진이 왔다. 어렸을 때 아버지의 재혼 반대 시위. 내가 태준을 미워했던 증거. 넌 가족을 증오했어. 누가? 태준. 나는 전화했다. 누구야?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알았다. 이건 끝나지 않았다. 더 깊은 어둠이 다가오고 있었다. 익명의 메시지는 시작이었다. 다음 날, 내 과거가 소셜미디어에 퍼졌다. 김수연, 이복동생 미워했던 폭로녀 어렸을 때 일기장 사진, 태준을 침입자라고 쓴 글 우 하객들은 충격받았다. 아니, 이제는 내 지인들. 수연아, 진짜야? 친구의 메시지. 나는 삭제하려 했지만 퍼지는 속도가 빨랐다. 태준의 짓이었다. 확신했다. 나는 그를 추적했다. 그의 SNS, 친구들. 그는 인천의 창고에 숨어 있었다. 폐공장 같은 곳. 나는 택시를 타고 갔다. 비가 쏟아졌다. 문을 두드리니 태준이 나왔다. 누나. 어떻게? 그의 눈은 피곤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왜 그래? 왜 날 파괴해? 태준은 앉아 담배를 피웠다. 누나, 내가 먼저 시작했어. 결혼식에서 날 죽였어. 죽였어. 그 단어가 무거웠다. 나는 물었다. 태준아, 솔직히 말해. 지은을 사랑했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하지만 그건 핑계야. 진짜는. 누나의 관심을 원했어. 어렸을 때부터 관심. 나의 그림자에서 벗어나고 싶었을까? 나는 한숨을 쉬었다. 태준아,
우리는 가족이야. 왜 이렇게 됐어? 그는 울었다. 누나가 너무 완벽했어. 공부, 직장, 사랑. 난 항상 뒤처졌어. 지은 누나는 날 봐줬어. 이 질투. 그게 뿌리였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몰랐어.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열리며 남자가 들어왔다. 태준아, 누구야? 낯선 남자. 문신이 새겨진 팔 친구야. 내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친구. 아니, 더 어두운 무언가. 그 남자는 나를 노려봤다. 너, 그 폭로녀.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내 비밀, 내가 퍼뜨린 거야? 돈 받아서 돈. 태준이. 나는 소리쳤다. 태준아, 내가 시켰어. 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게 남자가 웃었다. 태준이가 빚져서. 내 가족 돈 훔친 것도 나야? 빚. 태준의 도박. 어렸을 때부터 숨겨온 비밀. 모든 게 연결됐다. 내 폭로가 그를 절망으로 몰아 도박으로 이끌었다. 나는 도망쳤다. 비바람 속으로. 집에 도착해 오빠에게 전화했다. 오빠, 태준이가 위험해. 도박꾼들이. 오빠는 달려왔다. 우리는 경찰과 함께 창고로 갔다. 싸움이 벌어졌다. 남자가 칼을 꺼냈다. 죽여버리겠어. 오빠가 막아섰다. 피가 흘렀다. 오빠의 팔, 나는 비명을 질렀다. 경찰이 도착해 남자를 체포했다. 태준은 수갑이 채워졌다. 누나. 미안. 그의 눈은 텅 비었다. 병원에서 오빠의 팔을 꿰맸다. 지은이 울었다. 민준 오빠, 외우 어머니는 태준의 소식을 듣고 쓰러졌다. 가족은 다시 무너졌다. 하지만 이번엔 내 탓이 아니었다. 태준의 선택. 나는 병실에서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용서할 수 있어. 그는 미소 지었다. 수연아, 우리는 가족이야. 용서가 뭐 어려워? 하지만 지은은 달랐다. 그녀는 나를 찾아왔다. 수연아, 태준이가 날 위협했어. 하지만 이제 끝났어.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민준 오빠랑 이혼할까봐. 이혼?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됐다. 나는 물었다. 왜? 지은은 속삭였다. 태준이가 임신 사실을 알았어. 내 아이가 그이일지도 몰라. 충격. 지은의 임신. 태준과의. 오빠는 모른다. 나는 얼어붙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울었다. 모르겠어. 하지만 폭로하면 안 돼. 가족이 파괴될 거야. 비밀. 또 하나의 비밀. 내 어깨가 무거워졌다. 그날 밤 나는 남산으로 갔다. 불빛이 서울을 비췄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태준의 감옥 생활, 지은의 비밀, 오빠의 상처. 나는 선택해야 했다. 침묵. 아니면 또 다른 폭로. 지은의 비밀은 내 가슴을 짓눌렀다. 임신. 태준의 아이, 오빠의 결혼이 거짓 위에 세워졌다. 나는 매일 병원을 들락거렸다. 오빠의 회복을 지켰다. 수연아, 고마워. 그의 미소는 여전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은은 피곤해 보였다. 아침병 때문이었다. 괜찮아. 나는 물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그냥 피곤해. 태준은 검찰에 송치됐다. 도박, 협박, 절도. 형량은 5년. 재판날, 나는 법정에 갔다. 태준은 수갑을 찬 채 서 있었다. 누나의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판사가 물었다. 후회하나? 태준은 나를 봤다.
내 모든 걸 하지만 그의 눈은 거짓말을 했다. 후회. 그 안에 분노가 있었다. 재판 후 어머니가 나를 찾았다. 수연아, 태준이를 용서해줘. 내 동생이야, 용서. 그 단어가 지겹다. 나는 말했다. 엄마, 태준이는 선택했어. 나처럼 범원이는 울었다. 내가 폭로 안 했으면 옷도 그 말 예 나는 포기했다. 가족은 이제 산산조각난 유리조각. 맞추려 해도 상처만 남는다. 지은의 배가 불러왔다. 3개월 오빠는 기뻐했다. 아들일 거야. 그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줬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오빠가 아니다. 지은은 나에게 속삭였다. 수연아, 도와줘. 이혼하면. 아이가 나는 물었다. 왜 태준이랑 계속했어? 그녀는 한숨 쉬었다. 그 애가 매력적이었어. 자유로움. 민준 오빠는 너무 무거웠어. 무거움. 사랑의 무게. 나는 결심했다. 폭로하지 않겠다. 대신 도울 거야. 지은에게 돈을 줬다. 제주로 가 예태준이 아이를 낳고 새로 시작해 그녀의 눈이 커졌다. 민준 오빠한테는 내가 말할게. 내가 떠났다고 지은은 울었다. 고마워, 수연아. 내가 진짜 강해. 그날 밤 오빠에게 말했다. 오빠, 지은이가 떠났어. 임신. 태준이 아이야. 오빠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소리쳤다. 뭐? 왜 이제야? 나는 울었다. 미안해. 보호하려 했어. 오빠는 무너졌다. 내 인생. 다 망쳤어. 그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지은은 이미 떠났다. 제주행 비행기. 오빠는 자책했다. 내 탓이야. 완벽하려 애써서 나는 안아줬다. 오빠, 우리는 살아남았어. 하지만 살아남음은 고통이었다. 어머니는 태준을 감옥에서 만났다. 엄마, 미안해. 이태준의 편지가 왔다. 나는 읽지 않았다. 찢었다. 시간이 흘렀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었다. 나는 새 직장을 찾았다. 프리랜서 작가. 내 이야기 익명으로 썼다. 배신의 결혼식. 베스트셀러가 됐다. 돈이 들어왔다. 하지만 행복은 아니었다. 오빠는 이혼 소송을 냈지만 포기했다. 지은이 행복하길 그는 변호사로 돌아갔다. 더 강해졌다. 어느 날 지은에게서 소식이 왔다. 아이 낳았어. 딸이야. 이름은 희망. 나는 웃었다. 태준은 감옥에서 풀려날 나를 기다렸다. 4년 후 그는 변할까? 모른다. 나는 한강변에 앉아 물을 봤다. 바람이 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영원히. 나는 중얼거렸다. 이게 공정해. 물결이 대답 대신 속삭였다. 삶은 예상 밖으로 흘러간다. 그리고 우리는 그 흐름에 몸을 맡긴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 작은 불씨가 타오른다. 만약 다시 시작한다면? 이번엔 용서부터 할까? 아니면 또 다른 복수. 그건 나만 아는 비밀이다.